21대 국회 해산하라. 21대 국회 탄핵하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당장 해체하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허구한 날, 당권 당파 싸움의 쓰레기 오물통 같은 21대 국회를 즉각 해산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 소식과 함께 문재인 전 정부 2년 전에 벌어진 천인 공모할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8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런 시사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방송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강종태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강종태 부위원장님, 예. 우리 시사전망대 시사프로에 자주 나오셨죠? 예. 네, 오늘은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종환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장마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종태 부위원장님, 예. 21대 국회가 지금 2년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지나고 후반기가 지금 원구성을 해야 하는데 예. 한 달이 넘게 지금 원구성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장기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국회를 21대 국회를 해산해라, 탄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1대 국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저하고 지금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국회를 해산하라, 네, 탄핵한다 이렇게 구호를 쥐고 시작했겠습니까? 네, 현재 국회가 4주차 지금 개점 휴업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개탄스럽고요.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던졌습니다. 쉽게 미끼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 팔기라는 제목 아래 조건부 수용을 불가하다는 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현재 아픈 정도가 아니고 사망 직전입니다. 네. 고물가에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는데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상태에서도 더 네. 심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양당의 그 국회의원 그 대표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어.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을 줄 테니 돌려줄 테니 국회에 들어라.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동시에 선출을 해둘라.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는 사개특위, 사법 특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예.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속보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지난번에 20대 국회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개탄스럽게 봤습니까? 그렇죠. 오직하면은 국회의원들을 식물이라고 동물국회라고. 동물국회라고 했죠. 예. 또 뭐 외국에서 수입하자고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21대 국회
20대 국회보다 더 했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는 이 21대 국회의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한테 이거 청원 운동을 해서라도 이거 즉각 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이거 해산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은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네. 민주당에는 또 민주도 없어요. 네, 그렇죠. 이는 당권 당파 싸움의 콩가루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예. 이 양당의 콩가루 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혁은 국민의 의지를 먹고 산다. 네. 그런데 국민은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네. 개혁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지로 똘똘 뭉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양당은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의원은 8월 28일만을 기다리면서 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민주당 중진 의원이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국민의 지지는커녕 나중에 당이 두 조각 난다. 네, 민주당이 양 갈래로 분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이미 이재명 의원은 99.999%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예전 그 당직자로서 예. 제가 우리 친정에 쓴소리를 하자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아요. 그 윤핵관이라고 혹시 윤핵관이 뭡니까?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이라고 그러죠. 윤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짱짱이 뭉쳐 있습니다. 짱짱이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지만은 윤핵관 제가 한번 경고를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정권을 잡은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네? 한번 위원장님 네. 맞춰주십시오. 정권을 잡은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괴대 취급받은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윤핵관이 뭡니까 윤핵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말로 검찰총장을 하고 7,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빚진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예. 그런데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기존 정치. 개보 정치 예. 그 자기들이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정치를 해서 알량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요 열린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열린 포럼 열린 포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뭐 58명 거의 60명 된다. 김종인 안철수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제원 아니 김종인 씨는 뭐 의원이 아니고 거기 이제 연사로 나오신 그렇죠. 분이고 58명이 거기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주최한 포럼에 그분들 소개하는데 5분 걸렸대요. 그리고 정말로 탈원전 정책 포럼하는 데는 40여 분이 국회의원이 안 나왔답니다. 이게 이 썩어빠진 윤핵관들이 마음에 콩밭이 있는 거예요. 콩밭. 국민에 있어야하는데 그래서 그 윤핵관 만약에 윤핵관이 있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그 의원 윤핵관이라고 지칭받는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 이렇게 당대표를 흔들고 이렇게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캠페인을 너무 빨리 좀 터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정말로 이 윤핵관이 유동치고 이런 난리를 치면은 윤석열 정부도 떡져놓고 시로 엎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윤핵관 계보가 있다면 이 계보를 당장 해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강종태 부위원장님, 예. 그 2년 전에 예.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해수 공무원 우리 국민 해수 공무원이 예. 피살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이게 2년 후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사건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 해수 공무원의 피살 사건, 그 유가족과 한 맺힌 그 우리 가족은 월북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고 이대준님의 네. 행복을 빕니다.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께서 지금 TF 단장을 그렇죠. 맡고 있어요. 네. 여기에 반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김병주 단장이 TF를 만들어서 서로 반대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월북이 아닌 배에서 추락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최초의 보고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첫 보고가. 첫 보고가요. 네. 그리고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딱 한 문구가 있었답니다. 추락 추정 사고 북해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네. 이런 짧은 문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2년 전에 2020년 9월 22일인데 오후 3시 반부터 북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총 맞아서 죽은 시간이 저녁 9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9월 22일에 사망하고 나서 23일 날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 장관 대책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4일 날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 청와대 회의에서 첫 보고에는 추락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 청와대 회의 자체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월북이냐 추락이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 국가는 지도자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제69조에 예.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게 국가지. 우리 국민이 북한의 그 선상에서 그 해상에서 예. 그 피살되고 소각되고 지금 이건 시신을 이건 말이 됩니까? 천인공노할 일이죠. 맞습니다. 이런 보고를 추락해서 월북으로 바꾸고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면은 예.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문책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서훈 네. 안보실장이죠. 지금 미국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또 자기 뭐 관광 비자로 뭐 예, 그건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훈인 이 국정원장이 이 책임을 전 국정원장이 책임을 피하면은 그 끝에 종착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안정. 그 안정권 이 그 유튜브 대표가 예. 아니 전직 대통령 그 사자 앞에서 문재인 너는 간첩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떳떳하다면은 예. 대통령 기록물을 까야 합니다. 왜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걸 3분의 1이 동의하면 깔 수가 있는데 왜 이걸 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대준 씨 돌아가신 이대준 씨의 친형인 네. 이래진 씨가 네. 폭로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민주당이 자신의 고향이 호남이니까 네. 초대군 동색이라고 네. 같은 편 아닙니까 하면서 월북이라고 친형께서 한 번만 인정을 해주면 보상을 크게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는 이 사실을 이래진 형이 지금 폭로를 해서 그래요. 뉴스 보니까 뭐 예, 예. 황희 의원인데 뭐뭔 예. 의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네.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구려서 뭐가 구려서 월북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뭐 기금을 조성해주겠다, 뭐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가? 정말로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격과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이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 통일부도 여기에 통일부도 뭐 일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죠. 네.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통일부에서 완전히 이 사실을 몰랐답니다. 이 통일부 장관 이인열 씨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 하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통일부 이인영 씨 장관할 때 그 북한에서 북한 그 판문점에 연락사무소인가 그 폭발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 이는 운동권이에요. 여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경제보다도 이인영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통일부 장관 시키고 수두룩해. 국방부 장관도 그 당시 국방부 장관도 뭐 진짜 뭐 허수아비 국방부 장관이에요. 뭐 제대로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정권까지 5년 만에 정권을 지금 뺏겼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국민이 먼저다고.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이 먼저다. 운동권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위원장님 이제 네. 내일이 7월인데 네. 7, 8월에는 굉장한 그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712명의 부부장 검사, 차장 검사 등 실무 담당자를 완전 다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반부패 부서팀뿐만이 아니고 특수통을 통해서 현재 그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잘못된 것은 똑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여하튼 모든 것이 제대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월달 9월 달에부터는 검찰에서 이 수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못합니다. 8월 28일까지. 네, 그게 검수완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검찰의 그 인사 이동 그 후로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뭐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의원의 그 개입된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또 뭐 쌍방울 그룹 사건, 원전 성남 FC 후원금 사건, 여러 사건들이 좀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수사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그 박근혜 정부를 적폐 수사라고 해서 100여 명이 자살도 오고 뭐 구속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1000여 명이 뭐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이 적폐 수사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 대통령이나 이 장관 또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들이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가 영원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망상을 합니다. 대통령 해봤자 5년입니다. 5년이고 2년 지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2년 후에 총선 끝나면은 국회의원들이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국회의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자기 다음 선거 오기 전에 대통령이 그만두는데 말 듣겠습니까? 그게 레임덕인데 이 대통령이 됐든 이 뭐 도지사 시장들이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라고 착각을 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이런 뭐 적폐 수사라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구속시키고 별건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로 팩트가 있는 반대편이라고 팩트가 없는 걸 만들어서 기획수사하지 말고 절대 그래서는 팩트가 있는 사실 또 사건이 제대로 된 증명이 된 사실 규명이 된 이런 사건만 조사를 해서 보복 정치를 하면 그래야 합니다. 보복 정치가 또 다른 또 보복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그 보복 정치하지 말고 법 행정을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드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되고 영창에 가고 그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 끝나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 나토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특별 초대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정말로 50년 만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국가라고 해서 정말로 국격이 올라갔는데 대통령만 그만두면 깜빵 가는 나라라고 이거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럽습니까? 방금 우리 강용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퇴임하면은 좀 명예롭게 후세 명예로운 대통령이라고 그런 소리는 못 들을 망정 깜빵 가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 됐는데 우리 강종태 부위원장도 이번 제8위 전국 지방자치선거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나오셨습니까? 아, 그랬어요? 이번에 세 번째로 출마를 했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좀 많은 느낀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선거는 냉정하면서 또 선택을 받는 것이고 또 국민의 서민의 시민의 동량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것이 공명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공천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저는 이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이번에 어느 해보다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이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밑을 바라보고 시민과 서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네. 위를 바라봐요. 위만. 네, 그렇죠. 딸랑딸랑딸랑. 그렇지. 공천을 주는 그 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익산에 두 위원장이 있어요. 갑과 을이. 네. 이름은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을에 있는 이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은 을에 있는 위원장, 지역위원장 그 양반만 딸랑딸랑 바라보고 있어요. 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또 끝나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네. 그러니 무슨 이게 시민을 위해서 동력으로 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국무총리가 뜨면은 누가 저기 하듯이 여기 국회의원이 뜨면은 지방에 뜨면은 가서 익산역으로 달려가야 되고 예? 네.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뭐 이름 뭐 안 밝힐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익산의 갑의 김수홍 의원, 예. 의뢰 한병도 의원인데 예. 제가 보기에도 지방자치는 이 각 갑을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왜 그 시장이나 도지사는 3선 그 이상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왜 3선, 4선도 왜 그렇습니까? 6선, 7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21대 국회에서 지금 개죽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 그 민주당이나 말로만 정치 개혁, 선진 정치, 혁신 정치 하지 마시고 이번에 지방자치 정당 공천 폐쇄 그리고 지방자치 의원들 3선 이상 금지. 금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또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3선 금지. 예. 이걸 국민의 그 피부에 닿는 이런 개혁적인 혁신적인 이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네. 등소평 주석이 있습니다. 네. 그간이 주장했던 이론이 흑묘 백묘론인데 네. 아시다시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론이에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이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네. 진보와 보수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아요. 흑묘 백묘. 그런데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여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개헌 이후에 뭐 쥐 잘 잡은 국민들한테 잘한 묘수가 있었습니까? 네. 흑묘 백묘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권자들이 황묘가 있다는 걸 몰라요. 흑묘 백묘만 보지 마시고 황묘도 보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황묘 동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태 부위원장이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21대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 싸우는 걸 보고 그 철로 위에 양쪽에서 기관차가 달리는 것 같이 이 양당 정치의 피해를 지금 많이 이 양당 정치의 피해가 국민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고 국내 경제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일도 않고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하는데 일도 않고 1년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그 세비를 또 받아가요. 국회 문도 안 열어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네? 회사가 문이 닫혀있는데 월급 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양당 정치에 피해가 있으니까 제3당 프랑스 같은 제3당의 길 또는 제4당에
다당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울 때는 캐스팅 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또 민주당의 이런 양당 정치를 이 끝장을 내는 걸 보고 다음 2년 후에는 총선에는 꼭 양당만 찍어주지 말고 예. 좋은 그 후보들이 있다면 제3당이나 제4당의 인물들도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동감합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로 예. 우리 전북 도지사가 야권의 50세 야권의 젊은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됐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3선 시장으로 좀 당선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먼저 전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 당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김관영 도지사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중앙 정치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셨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네. 개별적으로는 저하고는 한 15년 네. 같이 국민의당로부터 같이 지내온 적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할 때 그렇게 단식 농성을 하면서 그 어떤 자기가 표출하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네. 많은 걸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을 맡게 됐어요. 특별히 전라북도는 새로운 먹거리와 대기업을 반드시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복합 리조트 30년 수건 사업인 이 관광 로드를 네. 반드시 실현을 해서 정말 전국의 꼴찌가 아닌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영 그 도지사가 예. 김관영 도지사가 이 새만금만큼은 자기 임기 안에 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김관영 도지사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45명인가 국회 입법 발의를 해서 그걸 시도를 해서 새만금 복합 리조트 안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끝 마무리를 이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도지사가 돼서 아마 도민들이 원한다면 도민들이 새만금을 경제 회복을 시키고 전북 경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새만금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 도민이 원한다면 아마 김관영 도지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은 반드시 해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익산의 3선으로 당선된 정헌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헌율 시장님 3선 축하드리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반드시 이번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음식문화, 식품문화가 온라인에 정말 게재가 됨으로써 전국에 팔려나갈 수 있는 메카버스 지도 아래 멋지게 펼쳐나가야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이 아니겠습니까? 네. 역세권을 새롭게 개발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전국에 잘 나가는 도시, 잘 사는 도시에 보면 역세권이 참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백제문화의 고도, 세계문화 유산 정립 컨텐츠를 완성해서 관광 컨트롤 벨트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미륵사지를 통해서 왕궁 이쪽으로 해서 관광 로드를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변 도시를 네. 익산을 만들므로써 더욱더 발전하는 떠나지 않는 도시, 인구가 지금 떠난다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떠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이 꿈꾸는 도시로 우리 정헌윤 시장님께서 반드시 만드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그 우리 익산이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예. 28만도 무너지고 예. 호남 제3의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그 순천한테 뺏기고 곧 있으면은 또 사회도 오해 도시로 좀 추락할 것 같아요. 군산에 그렇죠. 군산에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는 좀 뺏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그래도 이번에 익산시에서 이 역세권 광역권 개발을 한다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이걸 참 마무리 잘하고 특히 수변도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변도시 문제 또 백제 고도의 세계 문화유산 도시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를 정립해서 정원율 시장이 3선의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한다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말만 앞세우고 또 이걸 제대로 이렇게 실행을 못 한다면은 많은 퇴임 후에는 많은 또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방송에서도 전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에게 바라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또 정원율 익산시장에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시민들의 의견을 묶어서 다시 한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정치는 먼 미래를 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전북도도 그렇고 익산시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 꿈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정치가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